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핫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 우리 유튜브에 오주식TV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자면은, 자, 여러분들 워렌 버핏 이 명언 누구나 아시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에서 뉴스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언론과 미디어가 얼마나 파급력이 센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요, 대중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언론과 미디어입니다. 그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기사라는 건요, 진실보다는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잘못된 기사를 쓰더라도 어떤 법적인 제재나 처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타진요라고 기억나십니까? 자, 이 타블로라는 가수가 미국 스탠포드라는 명문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졸업 증명서까지도 다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사에서는 이거 가짜다 이런 기사들을 마구 이제 내보내니까 우리 그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얘 아닌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대중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말 주식과 관련된 많은 이런 기사들이 정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과 사실에 대한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참.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대중들은요, 자, 사실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진실이다.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 건 다 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사실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양면성, 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을 세력과 외인과 기관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진실과 사실이 어떤 건지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전교에서 항상 1등을 하던 학생이요, 이번 시험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크게 안 좋아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전교 20등을 합니다. 그럼 기사는 이렇게 나오겠죠. A 학생 전교 1등에서 20등으로 추락. 근데 이게 거짓인가요? 아니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보고 대중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A 학생이 공부를 못해줬다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내용의 기사죠. 하지만 이게 진실인가요? 사실은 맞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맞지만 이게 진실은 아닐 겁니다. 자,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나요? 굉장히 교묘하죠. 이런 교묘한 차이를 통해서 세력과 외인과 기관들은 이 교묘한 차이를 이용해서 항상 개미들을 등쳐먹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세력들, 외인들, 기관들은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쌈값의 물량을 모을 수도 있고요, 개미를 꼬셔서 고점의 물량을 넘기고 본인들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이제 봄이죠. 봄에 일본의 STSS라는 치사율 30%라는 어떤 전염병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어때요? 급속한 뭐 쇼크, 뭐 사망률 최대 79%. 근데 사실 일본 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 매년 있어 왔던 전염병이고요. 사실 전염성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자, 국제아픔이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STS가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테마로 엮여서 국제아픔이 이만큼 급등을 합니다. 거의 3연상 가까이 갔죠. 이게 사실은 맞지만 이게 어떤 크게 뭐 발발할 만한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우리 20년도 초반에, 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때 요 구간 때 어떠나요? 뭐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사들에서 정말 전 세계 망할 것처럼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뭐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뭐 20년도 초반으로 뭐 후퇴할 것이다, 막 이런 정말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은 기사를 쏟아냅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미친 듯이 급등을 합니다. 자, 코스피,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피가 거의 100%가 넘게 올랐죠. 미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실까요? 자, 두산중공업. 이 기사는 20년도 초반입니다. 3월달, 4월달 기사인데, 두산중공업이 뭐 1조 원이 없어서 뭐 파산 위기, 뭐 부도 위기, 이런 기사들을 정말 쏟아냈습니다. 그때가 요때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 500% 넘게 급등을 했죠.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런 기사 쏟아내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구간의 거래량을 보실까요?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거래량들이 계속 상반기 내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급등. 자, 이때 거래량, 누구의 거래량일까요? 세력들, 기관들, 외인들이겠죠. 결국 이때 사놨던 개미들은 1조 원대 부도라는 정말 저런 기사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투매가 나왔고, 그 투매 물량들을 누가 받아먹었나요? 얘네가 받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 자, 하나 더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 우리 이때, 자, 어때요? 정말 최대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큰 대형 호재를 내면서 삼성전자 뭐 10만전자, 이때 나왔던 단어가 10만전자죠. 10만전자. 그러고 나서 이 공시 호재 띄우고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주가 급락.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과 외인과 기관들은 이런 기사를 통해서 물량을 싸게 사기도 하고, 삼성전자 때처럼 고가에서 개미들한테 호재 기사 띄워서 다 떠넘기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최근 보실게요. 자, 로이터, 미국 애들이죠. 미국 애들이 이런 기사 띄웁니다. 삼성전자 HBM 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해라고 기사 띄웁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아직 테스트를 못한 거는 사실이죠. 그럼 이 기사를 보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마치 삼성전자가 HBM 라인에서 실패했다라는 잘못된 진실로 인식되게 할 수 있는 기사 제목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이거 어떤 의도성을 좀 지닐 수 있다,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의심의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5월 24일에 나온 이후로 보실까요? 삼성전자 노조팝,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진실은 맞죠. 사실은 맞는데, 자, 노조파업 뭐 삼성전자만 합니까? 물론 처음 한 건 맞지만은 자, 이것도 사상 처음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은 뭐냐면은 파업을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기아차도 파업하고요. 뭐 현대차도 파업하고 파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오늘 또 어때요? 오후에 갑자기 또 삼성전자 직원 2명 방사선 피복. 지금 요 엔비디아 테스트 못 통과 못해라는 기사 이후에 노조 파업 터뜨렸고요. 방사선 피복 오늘 또 터뜨립니다. 자,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를 정말 두드려 패는 기사들이 연달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걸 보고서는 의심이 점점 지금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의심에서 계속 지금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와 HBM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 세계 1등입니다. 자, 올해 보시면은 작년에 지금 최악의 실적을 극복하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930% 완전히 전환이 되었죠. 자, 또 보실게요. 자, 지금 HBM에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50% 넘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9%, 삼성이 한 35, 39%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HBM 라인에서 삼성전자는 후발주가 많고요.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한 덕분에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엔비디아는 뭡니까? HBM이라는 반도체를 사가는 수요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BM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높고 비쌉니다. 결국 HBM이 AI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수요자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제품, 이 HBM을 싸게 사는 게 당연히 목적이겠죠. 싸게 사서 제품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라인에서 생산된 HBM만 쓰면은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되죠. 엔비디아가 갑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갑이 못 되고 SK 하이닉스가 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사업의 기본 논리가 뭡니까?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모든 사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삼성전자의 HBM을 늘려서 삼성전자를 도와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경쟁을 붙이는 게 엔비디아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이게 뭐라고요? 사업에서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보실게요. HBM 자체가 워낙 하이테크입니다. 테크이고 좀 공정해서 공정의 표현 안 할게요. 생산해서 분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품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아, 통과했어, 그러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봤는데 더 괜찮아, 그러면 발주를 더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점유율이 50%지만 처음부터 50%가 아니었죠. 얘는 똑같아요. 테스트해보고 이용해보고 괜찮으니까 야 너네 더 좀 줘봐, 발주 늘리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돌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생산을 지금 점유율을 50% 가져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물론 테스트에 실패한 건 맞지만은 엔비디아에서 결국 삼성전자의 HBM을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용할 의도가 있고요. 발주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테스팅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맞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결국 엔비디아는 이런 수요자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HBM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보실게요. 아까 제가 이걸 중요하게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삼성전자 왜 계속 두드려 팰까요? 자, 계속 지금 두드려 패고 있죠. 지금 공포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공포에 지금 파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삼성전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어떻게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은 224일선입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 중 1년선이다. 1년선. 그러면은 물론 모든 종목에서 이 1년이라는 가격 이동 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서는 특히 더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보실게요. 2016년도. 그러니까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224일선을 올라타면은 쉽게 깨지 않아요. 보통 약 2년 정도는 한번 이 224일선 올라타면 유지가 됩니다. 26년도 상반기에 224일선을 완벽하게 안착하고 나서 2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죠? 이때도 볼까요? 이때도 224일선 올라타고 약 2년간 급등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올라탄 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과거의 추세로 보아서도 우량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24일선 특성에도 보아도 앞으로 올라갈 길은 산더미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는 반도체 시장이 대부분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어디로 갔습니까?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 이 정도로만 이용됐다고 하면은 자, 앞으로 없대요. AI라는 인공지능이 핸드폰에만 쓰이나요? 컴퓨터에만 쓰이나요? 모든 산업에서 다 쓰입니다. 자, 자동차도 어때요? 기존에 그냥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지금 어때요? 자율주행뿐 아니라요. 크루즈 모드도 여러분들이 있죠. 크루즈 모드 자동차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어때요? 점점 이 반도체라는 게 자동차에도 탑재가 되는데 자동차에만 쓰이나요? 제약에도 쓰이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 캐퍼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해 꺾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적 개선도 됐고요. 올해가 정말 글로벌 인프라적인 내용이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캐퍼적인 측면이나 올해 정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구간, 지금 공포의 여러 가지 지금 공포의 삼성전자를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는 기사들이 쏟아질 때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오주식 TV 제 1000여 명을 결고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010-5435-0667 제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제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관리를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도와드릴 건데,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다 가이드를 직접 해드릴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필요한 종목들은 제가 무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금 세력 투자나 스윙 투자에 대한 정보, 공부, 교육 내용까지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제 유튜브에서 실리코트 300% 급등하기 전에 미리 언급해 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크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은 영상을 통해서는 공개해 드리지 않고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언급해 드릴 겁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자, 실리코트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이때요. 자, 작년 11월부터 요 구간 내내 제가 계속 실리콘도 계속 언급해 드렸습니다. 계속. 이거 제가 별표도 쳐드렸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종목 공유 영상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 종목 이 가격대 기준 잡고 한번 보세요. 보통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세요. 혹은 이렇게 별표를 쳐드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대부분 높은 확률 다 급등이 나오죠. 자, 실리코트 같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굉장히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 물량 아직 주가 급등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때요? 최근에 급등이 나와 주었죠. 급등을 했죠. 최근에 300%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코트처럼 300% 정도까지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급등할 종목 지금 두 종목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남겨주셔서 실리코트 지금은 놓쳤지만 제2의 실리코트는 놓치지 않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